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잘하는 교사 아니면 인간적인 매력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넘치는 인싸 교사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졸업생들에게는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네, 우리 강한나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도 제가 그렇게 막 인싸 같은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입담이라든지 인기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저는 전문성 있는 교사로 사실 기억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수업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학생들이 제 생각이지만 그런 친근감 있고 막 재밌게 말하고 이런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상 좀 수업으로 뭘 보여주지 못하면 조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냥 저 선생님 재밌긴 한데 좀 막대해도 되는 선생님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저는 좀 전문성을 갖췄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수업에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저 사실 어쩐지 인싸 쪽 저는 저는 근데 사실 둘 다를 갖춘 교사였다. 저는 저 스스로 왜냐하면 사실 교사는 수업으로 자기의 철학과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잘한다는 건 기본이에요.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다.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동료 교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,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젊었을 시절에는 진짜 아이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좀 굉장히 저도 이렇게 유쾌하고 코믹한 캐릭터고 좀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고 싶었는데, 잘 가르친다는 거는 기본이고,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? 사실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좋은 삶이 녹아 들어가는 게 좋은 수업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가 사실 인싸라는 것도 그냥 아이들이 막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다기보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많은 아이들을 이제 채워주고 함께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인싸가 이제는 점점 나이 들면서는 필요하겠지만, 제가 이제 어떤 제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? 내 삶으로 수업을 어떻게 컨텐츠를 가공해서 녹여낼 수 있을까?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교사인 것 같아요. 네, 그런 교사가 되고 싶고. 저는 우리 경도장의 친구들이 이제 저를 어떻게 표현하지 생각해 보니까 최재 선생님 너무 좋은데 담임 안 했으면 좋겠어. 그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애들이. 왜요? 공부 너무 많이 시킨다고. 그러니까 저는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 없거든요. 정말 40분 수업 온전히 다 너네 다 해야 되고,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지식은 온전히 다 가지고 졸업해야 된다라고 전 믿어요. 왜냐면 통합해야 되니까 사회에.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어떤 교사로 남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전 그거 괜찮았거든요. 그거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애들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선생님이랑 담임하고 싶어요 라는 걸 전 알거든요. 선생님 수업하고 있으면 문을 빼꼼히 열고 다른 반 애들이 뭐 하나 보고 그래요. 그러면 너도 해보고 싶어? 이러면 안 해요 이러고 가요.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한대요. 저쪽 반 저거 했다는데 이렇게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막 뭉클하죠. 그래서 그래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는 아니구나, 아이들이 봤을 때.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더 재밌게 수업해주지?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수업 잘하는 교사, 정말 아이들을 괴롭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. 그냥 아이들이 정말 전 제 수업에서 너희들이 괴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생각하다가 괴로웠으면 좋겠다고. 정말 아이들 괴롭다고 표현해요. 막 머리 잡기도 하고. 저는 근데 그런 포지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
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는 교사가 될 거예요. 네. 저는 인싸보다 인매,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 듯합니다.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. 단순히 어떤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교과의 내용을 전달하는 건 넘어서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작품이나 표현을 하는 것을 넘어서, 그러니까 교사가 그 삶 안에서 그 미술이라든가 디자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그거 자체가 되게 아이들한테 전달해줘야 되는 핵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 방식과 소통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방식이 특정한 교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특정한 교과에서 나오는 그런 방식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사회에 나가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과적인 지식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내가 그 교과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교사 스스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에 뭐 학교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누구 탓이 아닌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성격의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은 다 학교 탓, 교사 탓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 참 맥이 풀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그렇죠. 왜냐면 너무 얘기할 게 많지만 지금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오해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그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단계에서 그 서로 충분히 얘기하는 것, 나의 억울함을 충분히 얘기하거나 그리고 나의 불편함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을 때,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일부러 나한테 그랬다. 약간 그런 식의 억울함이 누적돼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불편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저마다의 의견이 충분히 말해줄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. 누구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충분히 내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. 저도 아주 그 공감되는데요.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을 상대하는 일이 많고 또 장애 정도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부모님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시키고 또 서로 좀 배려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교사의 그 중재가 진짜 중요한데 두 분 다 학교 탓을 해버리면 교사인 저는 무엇도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면 마음이 무너지면 저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.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. 그래서 그냥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, 또 그리고 또 관리자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관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사실 평교사보다는 관리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평교사가 아무리 들어줘봤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바운더리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교장교감 선생님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고 조금 더 교사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려고 하시면 일의 해결 속도가 사실 교사가 해결하는 거에 거의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 때 오히려 일이 조금 더 커지거나 교사들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거나 부모님하고의 싸움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안전한 장치들이 꼭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. 네. 저는 모든 그런 갈등들을 처벌 위주로 해결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항상 드는데요, 교사로서. 그 학교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떠한 폭력 사건이나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 아이가 그거를 가해해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. 거의 100% 내 아이는 당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가해하는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을 엄벌을 해서 그것을 뿌리 뽑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시지만 사실 학교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은
사회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누가 정답이고 누가 특별하게 흑과 백이라고 따질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서 그 다양한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사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가장 말단에서 이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거든요. 학교 현장이 되게 바쁘고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갈등들을 학교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학교의 시스템이 이것을 함께 해결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가지고 처벌을 이 능사한 것처럼 가게 됐을 때 가장 말단의 담임교사가 한 아이의 갈등을 온전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시스템이 아니라 한 개인이 책임지게 되면 어디선가는 구멍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많은 학교 현장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한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고 너만 없어지면 돼 이런 구조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